혹시 오늘 아침 당신에게 의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딱 30일만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5세 대학병원에서 40년간 일한 내과 의사 김민수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을 제 곁에서 보냈어요. 그들이 떠나기 전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후회한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대신 이런 말들을 했죠. 아내 손 한 번 더 잡아줄걸.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할걸. 그때 화내지 말고 그냥 웃어넘길걸. 오늘은 제가 40년간 지켜본 마지막 30일을 가장 의미있게 보내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용서하고 화해하기. 우리 마음속엔 누구나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어요. 10년 전 형제와 돈 문제로 싸운 일, 자식이 결혼할 때 서운했던 기억, 친구의 배신, 이런 상처들을 우리는 평소엔 잊고 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마지막이 다가오면 이 모든 게 올라와요. 마치 체한 것처럼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숨을 막히게 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73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고집불통으로 사셨죠. 아들과 사업 문제로 크게 싸운 후 15년간 만나지 않으셨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서로 없는 사람 취급했죠. 그런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후 처음으로 우셨어요. 아들아 하면서요. 제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버님이 시간이 얼마 없다고. 다음날 아들이 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15년 만에 만난 부자는 서로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이 셌다. 아들도 울면서 말했죠.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들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도 사오고 어릴 적 얘기도 나누고, 할아버지는 일주일 후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만약 화해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둘 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죠.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미안하다 혹은 이제 괜찮다. 이 한마디가 마음의 돌덩이를 내려놓게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우리 세대는 특히 표현에 인색해요. 아내한테 50년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해본 분들 많으시죠.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마지막 순간에는 다들 이 말을 하고 싶어해요. 58세에 위암으로 돌아가신 여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매일 병원에 왔는데 둘이 말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죠. 어느 날 제가 남편분께 물었어요. 사모님께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그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진다고. 제가 용기를 드렸어요. 지금 안 하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라고. 그날 저녁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말했대요. 여보,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행복했어. 고마워. 아내분이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 떠나셨죠. 그 남편분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마음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평생 가슴에 담아둔 말을 끝내 하지 못하고 떠나보냈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싶다고요.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꼭 해보세요. 여보, 오늘따라 당신이 참 고마워. 아들아, 딸아, 너희가 있어서 아빠가 행복해.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평생 가슴에 남을 따뜻한 선물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내 인생 이야기 남기기. 우리는 모두 한 권의 책이에요. 전쟁 겪고 배고픔 겪고 한강의 기적 만들어낸 산 역사죠. 근데 이 귀중한 이야기를 아무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떠나면 함께 사라지죠. 제가 아는 82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40년 일하신 분이죠. 시한부 판정받고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손자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들에게까지요. 할머니가 6살 때 피난 갔던 이야기, 보리밥도 귀에서 풀뿌리 캐먹던 이야기, 할아버지 만나서 연애하던 이야기, 첫 월급 받아서 부모님께 내복 사드렸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대요. 우리 손자야, 할머니는 너를 만나보지 못하고 가지만 너는 할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소중한 아이란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라. 할머니도 해냈으니 너도 할 수 있어. 그 편지는 지금 손자들의 보물 1호가 됐어요. 할머니를 직접 만나지 못한 막내 손자도 그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를 그리워한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남겨주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 가장 힘들었지만 이겨냈던 순간, 자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인생 교훈, 이런 것들을 편지로, 녹음으로,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네 번째, 평범한 일상 즐기기. 사람들은 시한부하면
버킷리스트를 떠올려요. 세계여행, 스카이다이빙, 미슐랭 레스토랑. 근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 그리워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침에 마시던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손자 손잡고 동네 한 바퀴 산책,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진료했던 45세 남자 환자가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이었죠. 평생 일만 하며 살았대요. 가족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고요. 그분이 마지막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아내랑 손잡고 동네 공원 산책, 점심은 아이들이랑 집에서 라면 끓여 먹기, 저녁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 보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평범한 게 이렇게 소중한지 이제 알겠다고. 매일 있던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었다고. 오늘 저녁 밥 드실 때 TV 끄고 가족들 얼굴 한번 찬찬히 보세요. 밥 한 숟갈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창밖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상해보세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5번째, 내 주변 정리하기. 이건 남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예요. 우리가 갑자기 떠나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가 뭔지, 보험은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례까지 치러야 해요. 제가 아는 68세 사장님이 계셨어요.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한 달을 버티다 돌아가셨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회사 서류, 통장,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요. 아들들이 6개월을 고생했어요. 그 과정에서 형제끼리 오해도 생기고 싸우기도 했죠. 반대의 경우도 봤어요. 75세 은퇴 교수님이셨는데 시한부 선고받고 바로 정리를 시작하셨어요. 중요 서류 파일 정리, 통장 정리, 연락처 정리, 그리고 각 자녀에게 편지를 남기셨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덕분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추모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죠. 지금 시작하세요. 서랍 정리, 서류 정리, 비밀번호 적어두기, 그리고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남겨두세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6번째, 의미 있는 장소 방문하기. 우리 인생에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어요. 첫 직장, 신혼집, 아이들 학교, 부모님 산소, 이런 곳들을 다시 가보는 거예요. 제가 진료했던 71세 택시기사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40년간 택시를 모셨죠. 마지막 소원이 택시 타고 서울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아들이 운전하고 할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으셨죠. 그날 할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몰라요. 여기서 첫 손님 태웠다. 저기서 만취한 손님 때문에 고생했다. 이 다리에서 프로포즈하러 가는 청년을 태웠다. 하나하나 추억을 더듬으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 지도를 다시 그려본 것 같다고. 참 열심히 살았구나 싶다고. 그리고 며칠 후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첫 데이트 장소, 아이 낳았던 병원, 부모님 모시고 갔던 공원, 그곳에서 젊은 날의 나를 만나보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느끼실 거예요. 7번째, 죽음을 받아들이기. 이게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해요. 죽음은 실패가 아니에요. 삶의 마지막 문장이죠. 제가 존경했던 78세 의사 선배님이 계셨어요. 췌장암 말기셨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78년간 이 세상에 소풍 왔다 간다고 생각해. 참 재밌었어.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그분은 끝까지 담담하셨어요. 통증이 심한데도 불평 한 번 안 하셨죠. 오히려 간호사들 격려하시고 후배들 가르치시고 마지막 날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삶을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 지듯이 우리 인생도 자연의 일부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길을 가요. 중요한 건 어떻게 가느냐예요. 후회 없이 사랑 속에서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용서하고 화해하기,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내 인생 이야기 남기기, 평범한 일상 즐기기, 주변 정리하기, 의미 있는 장소 방문하기, 죽음을 받아들이기. 이 7가지는 꼭 시한부가 아니어도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떠나니까요. 그게 30일 후든 30년 후든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용서하고, 오늘 사랑을 표현하고, 오늘 일상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40년간 의사 생활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후회 없이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후회 없이 살았어요.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드시면서 이런 대화 한번 해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30일이 남았다면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예요. 100년을 살아도 후회만 남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했다고. 그리고 오늘 저녁 밥 한 그릇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어보세요. 창밖에
함께 노을을 감상해보세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기적. 이걸 놓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죽음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떠나는 여행자예요. 중요한 건 그 여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죠.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 찬 채로, 아니면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채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사랑을 실천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